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습니다. 수사 관전 포인트 짚어봅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탄핵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육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처음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방향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에 몇 차례 걸쳐 세 번에 걸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다음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 방식 얘기가 있었고요. 예. 다른 한두 번 또 인터넷 관련 TV에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에 관련 그 이후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었죠. 예. 파면 이후에는 삼성동 집으로 가던 날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얘기했던 바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하고 상관없이 국정 혼란 과정에 대한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뭔가 국민을 위무하거나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은 있었지만은 예.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침 오늘 검찰에 소환되는 시기인데 예. 네. 여기에 항변하는 그런 뜻을 표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기대했던 것에 대한 국민에 대한 사과도 같이 포함할지, 이것이 저는 주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 부분은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 빠질 것 같고, 대국민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검찰에 이제 출석하기에 앞서서 변호인단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난 12일이었죠. 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독을 했었죠. 그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라고 예. 이렇게 밝혔었는데. 민경욱 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래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요. 예. 네. 하지만 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당시에 이제 K 스포츠와 미르 같은 경우는 어떤 통치 수단의 하나였다라는 예.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참고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11월 달에 대검 중수부에 이제 출석을 했을 때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었고, 네. 2009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면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이후 첫 육성 메시지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삼성동 자택 앞에서 그 메시지를 던질까, 아니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일까, 이 장소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딜까 궁금한데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가늠할 수 없겠지만 두 군데 하나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동 자택 앞에 섰을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호위하는 가운데 목청도 높이고 좀 분위기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자택 앞에서 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19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을 때 그거를 두고 이른바 골목 성명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네. 되겠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집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파면 이후에 바로 직후에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다행이었을 것인데,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준비해서 하기도 그렇고 집 앞에서 하기도 애매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집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공식화시켜서 검찰에 출석하는 마당에서 할 건데,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취조당하는 그런 분위기를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레이저 눈빛만을 보이는 그런 경험했었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를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담은 내용을 검찰에서 할 수 있을지, 어떤 분위기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조사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검찰청사에 도착을 해서 조사를 어디서 받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많이 지금 끌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조사 끝날 때까지 밝힐 수 없다, 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10층 또는 7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검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그 언론에 보도가 되기는 10층이 그 특수부가 있는 영상조사실이 있고요. 7층에도 그 형사부가 있는 영상조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또 나오는 얘기로는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한 층을 전부 다 비워서 그 박 전 대통령만 조사를 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특검 때 영상 녹화 녹음을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 녹화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네.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거부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피의자가 굳이 뭐 나는 영상 녹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가 이제 TV 같은데 보면은요, 이렇게 거울같이 이렇게 생긴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영상조사실인데, 그러니까 피의자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 다른 간부들은 그 바깥에서 이제 안쪽에서 조사받는 보면 예 거울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바깥에서 볼 수 보면 있는 볼수 경우가 있는 곳. 있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조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그 주요 인물들이 그 검찰청사에 소환이 되거나 이제 출석을 하면은 보통 이제 특수부 같은 경우는 그 CCTV가 다 대부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물이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지휘부가 어떤 조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시각각 다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수시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지금 화면을 보시면 큰 화면이 이 시각 현재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입니다.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 있고요. 경찰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이제 약 1시간여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메시지를 여기서 던질지 아니면은 포토라인, 현재로서는 검찰청 포토라인이 유력한데요. 화면 우측 상단에 지금 네. 보이실 겁니다. 저쪽 포토라인에 서서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에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비표가 있어야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취재진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을 그 확인할 오늘 수가 새벽 있습니다. 4시 반서부터 그 출입 기자들도 비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전 8시에 그 평상시에 출입하던 그 기자들도 오전 8시에 모든 것을 크로즈를 했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비표가 없으면 비표가 있어도 설사 8시 이후로는 그쪽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크게 그 어떤 통제가 되는 상황 같고요. 그리고 그 검찰청사 주변에는 지금 현재 경찰 경력 한 2천여 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그 서초역 주변에는 그 박 대통령의 이제 찬반 측이죠. 찬반 예. 측이 좀 서로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감이 흐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청 모습을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포토라인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각 사마다 이제 촬영 기자가 한 명씩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 수 있게 이렇게 안 예. 그러면 뭐 워낙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예전에 그 최순실 씨가 왔을 때 포토라인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그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보시면은 그 포토라인 해서 이제 다 쳐놓은 모습도 다 보이는데 예. 전직 대통령이 이제 소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우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소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출두하는 장면 속에서 포토라인이 무너지지 않겠죠? 지난번에 최순실 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무너져가지고 뭐 신발 벗겨지고 네, 네. 무슨 상표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럴 네.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은 뭐 얘기하신 대로 이번이 뭐 4번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대통령이 임기에서 끝난 지 1년, 2년 지난 상황에서 소환이 그렇죠. 된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탄핵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과거의 이야기는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포토라인 검찰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촬영 기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1층 중앙현관 앞에 내려서 한 뭐 서너 발짝 정도 떨어져 있는 서너 걸음 정도 떨어져 있는 포토 노란색 삼각형 위에 서서 메시지를 해달라라고 일단 카메라 기자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소에는 잠겨 있는데요. 이 중앙 현관문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면 약 한 20여 한 20여 걸음 정도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 8번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예정이죠. 네. 13층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13층에는 그 검찰 간부들이 거기 있는 층인데요. 아마도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노승건 서울 그 중앙지검 1차장, 예. 1차장 검사장급입니다. 그 한 네. 명 가운데 한 10분 가량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2009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그 출석을 했을 때도 당시 그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과 잠시 한 티타임을 가진 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칭을 할까요? 아마도 예전 선례를 비춰보면은 예. 대통령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피의자가 원칙이지만 예우 차원에서 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예, 이렇게 네네. 호칭을 하는 거죠. 예전에 뭐 전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예우를 갖춰서 정중하게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예우 갖추려고 소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는 건 명확하게 밝혀내고 또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또 방어를 할 텐데 검찰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할지요. 이 부분이 이제 뇌물죄, 직권남용이 두 가지로 지금 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이었던 초점이 있죠. 가장 큰 게 두 재단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 창조경제와 문화형성 차원에서 정책적인 차원의 재단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동안의 헌재라든가 특검 또 검찰의 판단은 이게 사익을 추구했던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익의 추구의 방식 과정에서 조금의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데요. 예컨대 그거를 강요의 수준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이익도가 취득했던 뇌물죄로 볼 것인가. 뇌물죄의 경우도 박 전 대통령도 직접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뇌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최순실 등에게 매개했던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것인가, 이런 건데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몇 개를 통해서 오히려 엮였다, 정말 독하게 엮였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항변이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구체화된 것 중에서는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두 재단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승마협회 주변에서 독일에 그렇죠.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도 좀 논란의 초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는 삼성 관련된 부분은 독자적으로 담당해서 한 부분만 한 검사가 담당해서 아마 조사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네, 보통 이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때는 검찰은 피의자의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히든 카드를 준비하기 마련인데 네네. 오늘 검찰은 어떤 히든 카드를 준비했을까요? 오늘 아마도 조사가 한 9시 한 50분쯤, 오전 9시 50분쯤부터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마도 그 박 전 대통령이 검사가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13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먼저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불리한 뭐 증언 같은 거부할 걸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정신문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는 뭐 이름과 주민번호, 뭐 가족관계, 건강 상태까지 묻게 직업. 됩니다. 그리고 주소, 네. 직업, 현재 뭐 예전에 어떤 뭐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은 기초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기초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 최순실 씨와의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 사실이.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최순실 씨를 언제부터 알았고 어떤 예. 관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좀 평상시에 그 관계를 갖고 있었던지를 아하. 갖다가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혐의는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대부분의 예전 이미 구속된 그 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박 전 대통령이 그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갖다가 그 입증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13가지 혐의 이제 아마도 그 질문지가 한 100여 페이지에 한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네. 이 조사에 앞서서 아마도 기초 사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는가, 오전 내내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뭐 관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검찰은 특검의 입장하고요. 박 전 대통령 쪽의 주장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KD 코퍼레이션이라든가 플레이그라운드 같이 지원했던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는 뭔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이 그거 하나냐, 또 뭐 중소기업을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는 것이 정유라 주변에 아는 학부모를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이냐 해가지고 되게 다른 것은 입장의 차이가 뭔가 접점이 있었는데 청와대 쪽에서 변명했던 내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하고 아는 몇몇 사람의 압력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선의 괴리가 있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그 접점이 잡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 그 뭐 연설도 짧은 편이고 준비된 언어, 주로 이제 절제된 언어만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 검찰 조사라는 게 질문 순서대로 1번부터 뭐 100번까지 쭉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질문했다가 저렇게도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했다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예상 못한 질문이 탁 나왔고 또는 아니 아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이재용 부회장 독대할 때 아니면 최태원 회장 뭐 독대할 때 안종범 수석은 뭐 어디 있었습니까? 뭐 거기 없었습니다. 아니 수첩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러면 이제 본인의 말이 모순되는 측면이 나왔을 때 과연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스타일이 짧게 말하고 또 알아서 또 다른 사람이 해석해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항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해당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가서 뭐 6시간, 8시간씩 시나리오 가지고 연습까지 하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에서 그대로 할지,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었다면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게 예행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달리 얘기하면은 작은 질문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계속 세부적으로 답변하면은 지금 정혜인과 얘기했다시피 스스로 꼬일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예행 연습 과정에서는 변호인들도 새로운 방법을 또 새로운 대화와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가르쳐주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 스타일에 맞게 아마 예행 연습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조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아마도 오늘 그 검찰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그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라고 지시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아마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라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조사가 그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게 사실관계가 있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 뭐 요구를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관계니까 그걸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요구는 했지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문화 융성을 위해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경련이 먼저 돈 갖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흔히 말해서 민법상 얘기입니다. 선의로, 그러니까 이게 선의라는 게 모르고 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헌재 그 변론기일에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 1월이었죠. 와서 그 대기업에 그 얼마를 내라는 것들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를 네. 하면서 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약에 대통령이 부인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는 부인하는 쪽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로 그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있다거나 안 그러면 그 정호성 그 전 그 비서관의 그 녹취록을 그렇죠. 이런 거 네. 참고 자료를 해서 아마도 그 조서를 꾸밀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그러니까 보인다라고 그 볼수 결정적 있습니다. 증거들을 들이밀어야 이제 경찰이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 텐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통화 녹음, 또 최순실과의 차명폰 통화 내역 등이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해요. 네, 맨 처음에 중요한 뭐 자료가 나왔던 정호성 전 비서관 얘기가 나왔다.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 2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게 있었죠. 처음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입수가 됐던 거예요. 나머지는 수석 있을 때 근무할 때 보좌관의 이제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것이고 이후에도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 자료 중에서는 대통령 말씀 자료 만드는 내용 중에서 기업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그제 지금 SK 롯데 관련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았을 경우에 강한 경고성의 지시사항도 같이 있고 했기 때문에 예.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 더 새로운 뭐 정황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탄핵 전후의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탄핵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심정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줄 뭔가 증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은 예. 이후에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조금 더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에 가깝게 하려는 취지에서 새로운 뭔가 검찰 측의 자료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질문이 꼬이고 준비한 대로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옆에 이제 그 있는 그러니까 뭐 변호인들이요. 네. 변호인들이 이제 옆에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회는 하되 그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요. 우리 잠깐 작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이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변호인이 일정 부분 개입은 할 겁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네. 검찰이 뭐 어떤 그 무리하게 이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그 뭐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좀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좀 질문을 하는 경우에 제지를 할 수 있는 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이건 좀 싶습니다. 강압적인 질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인 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도만 얘기를 해줄 수 네네. 있다. 예, 조사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한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소환된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더 많은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장 조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조사를 했고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차례 걸쳐서 27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예. 안양교도소로 바로 압송이 됐기 때문에 검찰 그 검사들이 직접 출장 조사라고 하죠. 예. 안양교도소에 가서 이제 그렇죠. 출장 조사를 같이 했죠.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12시 이내로 안으로 좀 끝내달라라고 예.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아하. 커 보이고요. 예. 그래서 때문에 사실상의 조사는 한 10시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2시간 정도는 그 조사를 받았던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한 10시나 12시 이전에는 끝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설명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서울중앙지검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쳐놓고 이미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호사들, 서성건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와 손범규 변호사를 이 로비에서부터 동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에서는 같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삼성동 자택 상황도 말씀드리죠. 이미 경찰 병력이 와 있고요. 오늘 날씨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궂은 날씨에도 미세먼지가 짙게 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렇게 몰려와서 태극기를 들고 전 대통령을 지금 연호하고 뭐 일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7시 반쯤에 출입을 했고요. 또 전담 미용사는 오늘도 머리 손질을 위해 방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결과야 뭐 물론 재판에 넘겨지겠지만 중요한 건 기소 여부가 아니라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쉽게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더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참 검찰로서도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극단적인 쪽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속해야 되냐 이런 입장이 있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13개의 지금 혐의가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현직에 있을 때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상황이었었고 네. 대통령 스스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다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호응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특검에도 하지 않았었고 좀 다른 뭐 형식이긴 합니다만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할 기회도 갖느니 많이 하다 결국 못했던 건데 그런 것 등을 고려한다면은 13개에 해당되는 혐의에다가 그동안에 수사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 본다면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까지 갈등되었으면은 나머지 개별적인 범죄 혐의도 꽤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고 나머지 쪽은 뭐 범죄 여부에 대한 다툼을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고려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과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997년 대선을 두고 당시 김대중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김태정 총장,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 부분은 다루지 말라, 나중에 보자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은 당시는 김대중 후보라는 후보가 직접 관련된 문제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후보에 대한 국민,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이번 조사는 특정 후보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후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니까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어떻게 보세요? 그 구속 여부가 지금 제일 큰 관심사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 검찰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구속을 한다는 것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예.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 그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삼성동 자택에서 거의 두문불출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설사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 뭐 영장을 또 청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예. 형평성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렇죠. 예. 돈 줬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구속되는데 예.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이제 되는. 아까 다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차원도 있고요. 국익과 그 어떤 국론 분열이라는 것들 좀 크게 정치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또 불구속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김수남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영장을 청구를 할지, 그럼 하면 언제를 할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구속과 이제 불구속을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미치는 영향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과연 그 수의를 입고 제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지금까지 저렇게 꼿꼿했던 모습에서, 그리고 뭐 오늘도 정성주 미용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매일 올림머리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 검찰 구속돼서 올림머리는커녕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 국민들 마음은 참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건 그냥 제가 뭐 생각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저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점은 있을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 수사 과정 속에서 대리인들,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었는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전직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 이런 주장은 충분히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머리를 묶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다시피 그동안에 대외적인 활동을 없이 관련자들 내부적으로 접견하는 매일 며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계속 미용사 미용하는 자매가 두 찾아왔죠. 자매가 계속 찾아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공개적으로 밖에 나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머리를 묶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삼성동 집 앞에서 마마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그런 소수의 분위기가 있을 정도인데 박 전 대통령 그렇게 가면 하는데 제가 뭐 좀 야박한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엇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을 구속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품격의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했는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이르게 되고 파면되게 된 것 자체가 이미 품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은 오히려 엄격하게 법 앞에 평등 차원에 정리해주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달리 보면 오히려 국가의 품격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잠시 뒤에 삼성동 자택을 떠나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할 텐데 예상 경로를 좀 살펴보죠. 네, 몇 가지 예상 이동 경로가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게 이 2호선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테헤란로로 이동하는 라인입니다. 자택 앞과 선정릉역을 지나서 네, 이렇게 자택 앞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테헤란로죠. 가장 넓은 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요, 이 지금 현재 그 박 전 대통령 그 자택에 있는 곳이 일방통행로입니다. 예.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빠져나가서 코엑스를 지나서 봉은사 쪽이죠. 그러니까 봉은사 쪽을 나와서 그 삼성역을 우회전해서 테헤란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두 번째로 간다면 뒷길이죠. 그러니까 좀 여기보다는 좀 좁은데요. 테헤란로보다는 선정릉역 좁은 보시네요. 선정릉역 쪽입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테헤란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테헤란로로 접어들어서 선릉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선릉역을 지나서는 역삼역에도 저희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역삼역 상황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죠.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선릉역, 역삼역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이 역삼역에는 아침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교통 상황이 어떨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삼역 지나면 바로 강남역을 지나게 되죠. 네. 자, 강남역의 모습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역을 지나서 강남역으로 향하게 되고요. 자, 예상 지금 이동 경로를 이 보고 시각 계시는 겁니다. 강남역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기 바로 교대역이죠.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곳인데요. 교대역 사거리를 지나면 네, 경찰 우회전을 병력이 하게 이미 됩니다. 많이 배치가 돼 있네요.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한 500m면 올라가니까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경찰과 이제 경호팀이 두 가지 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A 경로로 갈 것이냐, B 경로로 갈 것이냐 한 두 가지를 해놓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한 출발 한 30분 전에 그러니까 예. 이미 요즘 이 시간쯤 되면은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네. 물론 그것도 이제 유동적입니다. 그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군데 다 경찰 경력들을 다 배치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네.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어떤 차량을 이용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혹시 청와대 경호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그럴 건가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저번에 12일에 그 타고 왔던 그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뒤에서 그날도 이제 12일 날 자택으로 돌아갈 때도 보면은 그 사이드카가 상당히 한 대여섯 대 가량이 뒤에서 취재진을 좀 막는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을 장소가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조사받을 장소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10층, 성사 10층 1001호 조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 7층이냐 10층이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10층 녹화실이 좀 더 보안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요. 철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보안이 높은 10층 1001호에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이 보입니다. 청사 10층 동쪽 끝에 있는 곳이 1001호인데요. 이미 특수부 어제 건물이죠. 저희 예, 특수부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집기가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소파와 탁자 등이 교체가 됐고 또 이곳에 침대도 간이 침대도 들어가는 모습을 기자들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1호와 1002호를 약간의 수리를 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1001호에서 조사를 하고 2호에서 뭐 휴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01호와 1002호는 내부 수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역시 조사 장소는 10층 1001호 조사실로 정해졌습니다.